네, 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다만 이 필담은 운영이나 이태원 참사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과로 끝날 일입니까?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사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잠깐 그 일탈이 있은 거죠. 국회의원 다 하신 분들이고 국회를 모독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이은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배 소장님, 윤석열 네. 대통령 지지율이요. 갤럽에서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고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예. 한 주간의 윤 대통령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큰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될 텐데 그런 이유는 이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편이고 네. 또 여야 간 대결 구도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내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런 또 지지층 내의 결집도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변화 없이 지탱되고 있는 견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결집을 하고 있고 위기의식 그리고 60대에서 결집하는 결과로 분석됩니다. 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는 항목에 이태원 참사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정부의 이태원 참사 이후의 사태 수습이 부적절했다라는 응답이 국민 10명 중에 7명에 달하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1%포인트 차이 정도로 큰 변화가 없어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인영 소장님? 일단 이제 이렇게 큰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지지층이 좀 결집을 한 흐름을 보인 것 같고, 그리고 이번 그 대통령의 그 대응과 관련해서 그 지난 8월 달인가 있었던 수해와 좀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는 이번에 조금 그래도 기민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지지층에서는 결집을 한 상황이고 또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 60대 이상이 9%포인트나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이 사고가 난 이후에 한 3, 4 일주일 내에 이 상황에서는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향후 전개 과정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끝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취임 6개월을 맞아 진행된 그 방송 3사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정수행 지지율이 30%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 부정평가가요. 긍정평가의 약 2배를 기록합니다. 여전히 등을 돌린 국민들이 많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한 경우도 되고 또 훨씬 더 높았던 대통령도 있는데 네. 역대 대통령에서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을 보면 중도나 또 MZ세대 2030 세대로부터의 지지율이 높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기가 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선의 결과도 그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여야가 대결하는 구도이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와 MZ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 30% 간신히 이 핵심 지지층 정도만 견인하는 정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 수장님 보시기엔요. 네. 이 지표가 상정하는 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이 견고하게 간다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변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봅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견고하게 지금 뭉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게 이제 향후에 이 일정이라는 게 대통령의 임기라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번 6개월을 통해서 대통령의 스타를 이제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대통령들과 이분은 좀 다르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의 반대층으로 자신의 지지층을 확장해 가기보다는 자기 지지층을 강구하게 하는 쪽에 국정 운영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을 이제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이 이후의 활동에 있어서 대통령 활동이 이제 뒤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향을 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대통령이 과연 이 자기 지지층만 가지고 갔을 때 또 다른 어떤 경제 위기라든지 안보 위기가 왔을 때 이걸 잘 헤쳐나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밀도는 점점 더 성겨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 윤 대통령 지금 동남아시아 순방하고 있잖아요. 예. 이번 순방이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큰 폭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지지율에 지금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이태원 참사도 있고 또 여야 간에 팽팽하게 대결하는 것도 있지만 이 속에는 또 MBC 취재진의 탑승 배제 같은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충돌하는 사안들이 또 강력하게
포진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해외 순방이든 더 나오기 위해서는 경미야, 경제로, 미래로 이 경미가 얼마만큼 확보가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번 아세안과 G20이 나가서는 뭐 정상회담이 굉장히 확실시 되는 이런 미리 예고는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나갔을 때 그래도 상원에서 지금 성전보가 들려오고 있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IRA 조금 더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48초간 한담이 아니라 한 48분간 회담을 해버리면 이건 또 우리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발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IRA 이야기, 2차 전지는 우리가 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될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영업청이나 저도 40대에서도 조금은 반전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G20의 주제가 안보 그리고 식량, 에너지 그리고 보건이거든요. 네. 팬데믹이나 이 또 코로나 이 대응과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안보나 또 에너지와 관련해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다면 지지율의 부분적 상승 요인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가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에 간 지 사흘째고 외교안보 면으로 봤을 때 이른바 오늘이 슈퍼 선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제 대통령실이 갑자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한국과 그리고 일본, 미국 정상이 머리를 맞댑니다.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 또 어떤 새로운 얘기가 나올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외교 성과가 이런 어려운 국면에 어떤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돌파구를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일 텐데 이은영 소장님 예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게 그 외교 해외 순방이라든지 이걸 언제든지 지지율에 긍정적 요인을 줬는데 이게 지금 앞단에 그 12구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걸 마무리 짓고 나가서 지금 이제 북핵과 관련한 사실 이게 G20 같은 경우는 경제에 관련한 그 정상회의인데 이제 북한과 관련한 그런 이제 안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은 되지만 사실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올 줄은 지금 알 수 없고 오늘 오전에 또 그 여사님에 대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 여사님이 그 이제 프놈펜에 있는 병원 방문한 것들을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바이든 대통령과 팔짱을 낀 사진이 나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좀 살펴봤는데 댓글이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이게 아마 그 여사님이 바이든 대통령 팔짱을 낀 건 이제 좀 그 영부인이 다른 나라 대통령이 팔짱을 낀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 아마 지난번에 그 대통령의 그 이 XX 발언 때문에 조금 더 그걸 좀 무마하기 위한 좀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더 좋게 보이기 위한 그런 제스처였을 것이라고 상당히 국익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취했을 것 같은데 지금 댓글 상황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내일 여론조사 나오니까 아마 이번은 반영 안 되는데 다음 주에 나올 여론조사에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배 소장님, 예. 이태원 참사 관련한 여론조사 좀 볼게요. 국민 10명 중 7명이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응답한 것으로 나왔는데 네. 그럼 이태원 참사 후속 대응이 윤 대통령 지지율이나 각종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폭으로 영향을 줄까?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중도층도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이 대응에 있어서 점수를 많이 평가를 받게 될 부분이 진상 규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경찰로만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정말 범인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내는 그런 진상 규명이냐. 네. 또 하나는 이제 책임자 처벌과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그 부분의 범위가 과연 경찰청장을 넘어서서 이상민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까지 가느냐. 근데 대통령이 지금 출국하면서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 한 번 두드리지 않고 두 번 두드렸다. 네. 한 번이 했으면 모르겠는데 두 번 두드리는 것은 재신입니다. 이거 그런 물론 이제 해석입니까, 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네. 그런데 예.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대통령이 이 상황을 보고 수사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겠다는 건 이미 상당히 시간이 나중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상민 장관을 당장에 어떻게 조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이태원 참사 같은 대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이것이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이 대목에서 이은영 소장님 견해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66.1%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론을 보면 정부가 사후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 이제 책임 문제도 포함이 될 텐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 지방자치제,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과 관련해서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두 개 또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네. 사실 지금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행안부와 서울시는 아직 좀 그 여론에는 잘 반영되지 않지만 그래도 행안부의 책임과 총리까지는 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게 높은 수준이고 어저께 그 소방 그 용산 경찰 그 정복계장님과 그다음에 서울시의 한 공무원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미치는 여파가 이 이제 그 행안부 장관의 어떤 해임이라든지 파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하위직들에 대한 수사로만 이어진다면 이것이 하나의 좀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 수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일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국민의 절반인 54.4%가 이상민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민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좀 여운을 남기는 얘기를 했죠.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 폼나게 사표 던지는 건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인데. 네. 자, 이 얘기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저 야당에서도 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정원 전 국정원장은 폼나게 사법 처리 대상이니까 입 다물고 조용하게 기다려라라면서 거칠게 날을 세웠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상민 장관이 그동안 일반적인 그런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폼나는 사표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숱한 여론의 비판이 있어도 여론에 따라서 또 결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출국할 때 또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한 번 친 것이 아니라 두 번을 쳤다. 툭툭. 이것 때문에 경질을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 여론을 보면은 역대 대통령들은 이 정도 여론이 높으면은 뭐 본인 스스로라도 이상민 장관이 먼저 대통령의 지지율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폼나게든 폼나지 않게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인사 스타일을 보면은 경질을 안 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상민 장관도 어느 정도의 대통령의 언질 내지 읽었지 않겠느냐 대통령의 의중을. 그렇다면 실제로 이상민 장관도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앵커께서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배 소장이 데이터 전문가 지금 뭐 수십 년째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국갤럽 조사는 1%포인트가 올랐거든요. 더 떨어질 지지율도 없다. 난 지지율 개의치 않겠다. 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대통령의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이 소장님. 네. 한덕수 국무총리 또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 모두 경질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이 넘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윤 대통령이 정무적 책임도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근데 방금 이제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질 가능성이 없을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국정 운영을 감안해서 단행할 개연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대통령 스타일로 봤을 때는 경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위직 공무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큰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폼나게라는 단어가 안 써도 될 단어였어요. 지금 이 12구 참사와 관련해서 소환되는 분이 이주영 지난 그 세월호 참사 때 그 행안부 장관이거든요. 근데 그분 사임을 표현했는데 그거를 폼나게 던졌다라고 오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말은 할 필요 없고 저는 어쨌든 대통령은 스스로 이 장관을 해임시키지는 않을 것인데 그 여론과 야당의 이제 향후 일정에 밀려서 고심을 할 단계는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는 장외투쟁에 나섰어요.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용산역 광장에서 국정조사를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여론은 절반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가 56.4%입니다. 한 35% 정도만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정조사를 하게 될 것인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현욱 소장님. 이게 지금 민주당의 경우 이제 어저께 장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외로 나가긴 했지만 이것이 실제로 이제 본격적인 장외 투쟁의 시작이라고는 또 선언을 안 했어요. 그 참사, 그러니까 국정조사 요구를 지금 온라인 서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장애로 나간 거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도 상당히 지금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고심이 깊은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나가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에 걸쳐져 있는 여러 가지 그 수사와 그다음에 그 당대표를 향한 어떤 칼끝이 이거를 장애로 끌고 나갔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 방탄 장애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온라인이라는 어떤 그 다른 측면과 좀 결합시켜 가지고 진짜 본격적인 장애 투쟁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론은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반응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조호영 원내대표의 태도를 보면 아 이거 대통령이 별로 바라지 않아?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갈 이유가 없네. 저는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그 결과가 찬성 여론이 높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을 보면 교과서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역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이 국정조사에 대한 찬성 비율이 지금 이제 온라인 조사를 하겠다는 건 그만큼 명분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국정조사 찬성이 75% 이상 정도 된다. 이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다 찬성이에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는 거의 모든 조사에서 한국갤럽이나 MBS 4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를 포함해서 10%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면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물론 이게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또 많이 남은 것도 아닙니다. 압박을 받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 찬성 여론이 국정조사 75% 이상 나올 때 또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0% 이상 종합적으로 평균적으로 국민의힘보다 앞설 때는 일부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다른 한국갤럽이나 MBS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높은 조사도 있어요. 네. 저는 10% 이상 모든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기 시작하면 저는 이 국정조사 여론도 좀 바뀔 대통령실에서도 안 받아들이고는 좀 고민이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풍산깨 논란도 예. 보겠습니다. 이 문 전 대통령의 검색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을 검색량에서 앞섰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빅데이터 검색량이 많다는 것은 관심도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 관심사에서 좀 솔깃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이 빅데이터 검색량을 보면 이것 가지고 국민의힘이 더 물고 늘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풍산개라는 건 말 그대로 개거든요. 네. 그런데 개는 개로서의 반려동물의 존중성도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누가 판단하더라도 풍산개가 남북 이 교류와 협력의 또 상징이기도 하는데 매몰차게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지금 진중권 강원대 특임교수 같은 경우에도 왜 이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개는 죄가 없다 그러죠. 그럼요. 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개의 개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여기에서 그만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더 진행시키고 자칫 이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세로 몰고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단되면 그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도 보탬이 될 것이 없는 것이죠. 이 소장님,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중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메모장 묻히고 있네 이게 적은 문장이 논란이 됐잖아요. 네. 잇따르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 이게 민심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거의 조롱의 말이었고 그것이 야당을 전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에 대한 말을 그 현장에서 국회라는 현장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그 이후의 태도입니다. 이 지금 김은혜 수석은 지난번 이 XX 발언으로 그때도 지금 신뢰도에 있어서 대통령의 입에 신뢰도가 굉장히 크게 떨어졌는데 이번 웃기고 있네라는 발언으로 더 이제 공식 석상에 섰을 때는 사람들이 좀 그분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데 대통령이 왜 이 한 사람 못 지켜줬냐? 오히려 지금 여당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실제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고위 공직자들의 잘못된 처신을 자꾸 감싸려고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 일단 국감장에서 퇴장 조치시킨 조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 왜 여당이 정부를 뒷받침하지 못하냐
의원들이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친윤계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반면에 적절한 대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안철수 의원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의원들은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현안이 산적해 있잖아요. 이태원 그렇습니다. 참사 이후에 어떤 진전도 없는데 집안 싸움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 갈등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요? 저는 뭐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라고는 하지만 그 내부 갈등이 이제 파장이고 지지율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른바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것이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임기 딱 10%가 지나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10%밖에 지나지 않았고 1600여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어도 당 내부에서 집권 여당에서 맞설려면 저도 총선 정도 지나서 국회의원들의 공천권 자체가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을 때 그때는 내부에서 그래 이제 우리 국회의원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더 길어 이럴 때야 가능할 법하지 지금은 지도부들도 이른바 친윤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이영호 후보에 대해서도 뭐 40몇 표 이상이 나오고 했지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당내 주도권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서요. MBC 출입 기자들의 그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었는데 여론의 형방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은 이게 그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MBC에 대한 그 대통령의 기존의 태도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계속 그 대통령실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 기자들이 좀 대통령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대통령이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어느 네. 회사는 내가 인터뷰를 안 하겠다. 이거는 가능하지만 나의 진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전용기 안에는 그 안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취재 공간이거든요. 이번에 아마 국민들께서 언론사가 돈 내고 그 전용기를 타는구나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지금 보여질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부정적인 전선을 언론에게까지 넓힌다.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이게 지금 MBC가 또 헌법소원까지 가져간다고 하니까 법정 공방까지 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특검 추진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향후 정당 간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그 반등의 모멘텀을 못 잡고 있는 속에서도 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지금 반등의 모멘텀을 많이는 못 잡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법적인 리스크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그 여론은 특검을 한번 해보자. 이게 좀 한번 밝힐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거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걸 어떻게든 타개해 나가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37%로 1위를 차지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보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한 자릿수예요.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할 때 괴리가 큰데 배종찬 소장님 이걸 네.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동상이몽 여론이죠.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할 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을 콕 하고 선택을 합니다. 콕 집어서.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오히려 포괄적으로 미운털이 박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야기는 실제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70% 현재의 룰로 보면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는 30%거든요. 이 당원의 높은 벽을 넘기가 유승민 전 의원은 상당히 어렵다는 신호겠죠. 전당대회 룰 시기 놓고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뭐 3월 달에 할지 6월 달에 할지 1월 달에 할지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후보들 간에도 상당히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